현아와 길못의 도시 이야기. 안녕하세요, 현아입니다. 지난주였죠? 길벗 PD님이 신안으로 자전거 여행을 다녀왔다고 해요.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 풍경에 감탄하셨다고 하는데요. 신안 천사의 섬이라는 별칭처럼 실제로 섬이 무려 1,004곳이 넘는다고 합니다. 신안은 퍼플섬으로 불리면서 더 유명해졌죠. 보라색 지붕, 보라색 다리, 보라색으로 감싼 곰포 사일리지까지. 심지어 가로변 야생화도 온통 보라색이죠. 도시 전체가 하나의 색으로 통일된 이 모습은 컬러 마케팅의 대표 사례로도 뽑힌다고 합니다. 도시의 개성을 어떻게 인위적으로 만들고 그것이 어떻게 하나의 브랜드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는지는 무척 궁금해지는군요. 도시는 저마다 다른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높고 낮은 건물, 빠르고 느린 삶의 속도, 도시마다 느껴지는 고유의 분위기. 이 모든 것이 도시의 개성과 매력을 만들어냅니다. 전주도 한때 낮고 느리고 이쁜 도시라는 표현으로 많이 불렸죠. 세계 유일의 도시명 국제 슬로시티로 지정되기도 했고요. 물론 느림이나 전통이 때로는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활력이 부족하다고 보는 시선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도시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를 스스로 분명히 정하는 것, 바로 도시계획입니다. 전주라는 도시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품은 동시에 끊임없이 변화하는 미래를 마주하고 있죠. 그렇다면 도시의 면적을 어떻게 나눌 것이며 건물의 높이는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도시의 속도는 얼마나 빠르거나 느려야 적정할까요? 이 질문들의 답을 찾는 것이 도시계획의 핵심입니다. 낮고 느린 도시와 활력 넘치는 도시 사이에서 각자의 취향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 전체로 보자면 서로 다른 선호를 조율해 하나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죠. 도시계획이 때로는 사람들의 삶의 규범처럼 작동하기도 하는 이유입니다. 제대로 된 계획 없이 도시가 흘러간다면 난개발이나 예기치 못한 위기를 피하기는 어렵겠죠. 도시도 때론 하나의 색을 골라야 할 때가 있습니다. 취향을 넘어서 미래를 위한 통찰과 예측이 필요한 순간이죠. 지금 우리의 도시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과연 유효한 준비가 되고 있는지 계속해서 점검하고 질문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시작은 빨간 꽃, 노란 꽃으로 시작되는 노래 한 곡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노래를 부른 노차사의 사계처럼 소소한 일상을 엄숙하게 되새기며 오늘의 이야기를 열어보겠습니다. 하얀 나비 꽃나비 담장 위에 날아도 따스한 봄바람이 불고 또 불어도 이 식은 찰도 돈에 돌아가네. 흰 구름 송구름 탐스러운 애기 구름 짧은 샤스 짧은 치마 뜨거운 여름 소금 땅 비지 땅 흐르고 또 흘러도 이 식은 찰도 돈에 돌아가네. 저 하늘엔 별들이 밤새 빛나. 찬바람 소슬바람 산 넘어 부는 바람 간밤에 편지 한 장 적어 실어 보내고 낙엽은 떨어지고 쌓이고 또 쌓여도 미싱은 잘도 돈에 돌아가네. 흰눈이 온 세상에 소복소복 쌓이면 하얀 공장 하얀 불빛에 하얀 얼굴들 우리네 청춘이 저물고 저물도록 미싱은 잘도 돈에 돌아가네. 빨간 꽃 노란 꽃 꽃밭 가득 피어도 하얀 나비 꽃나비 담장 위에 날아도 따스한 봄바람이 불고 또 불어도 미싱은 잘도 돈에 돌아가네. 미싱은 잘도 돈에 돌아가네.
길벗의 일침. 지난주 김세혁 의원님과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강소영 사무국장님을 모시고 전주의 대중교통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단순히 BRT 추진 현황 같은 표면적인 이야기를 넘어 전주 도시계획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자 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전주의 대중교통 전략에 대한 논의를 한 번 더 이어가려고 합니다. 이번 이야기의 핵심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 소멸과 인구 감소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확장되는 도시, 다가오는 미래의 전주의 대중교통은 무엇이어야 할까, 이런 이야기인데요. 화면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만 여기 보시다시피 전주의 인구가 과거에 급격한 성장을 보였습니다. 1960년 19만 명에서 시작해가지고 1980년 37만 명, 그리고 2000년 61만 명, 2020년에는 65만 명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현재 인구 규모에 근접한 것이 1990년대 후반인데요. 이 기간 동안 인구 증가와 함께 주목해야 할 점은 시가된 면적의 확장과 자동차 등록 대수의 폭발적 증가입니다. 인구 규모가 정점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수 증가는 무서운 속도로 늘어났습니다. 1980년 6,200대 수준이던 자동차가 1995년 약 10만 대를 돌파했고요. 2000년 16만 대, 2020년에는 32만 대를 상회했습니다. 심지어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 이후에도 증가해가지고 현재는 35만 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시가된 면적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서쪽으로 주로 확장되었는데 1990년대 후반과 2010년대에 걸쳐 크게 두 차례에 걸쳐 확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도 지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표시가 되고 있고요. 자료상에서 주황색, 적색, 보라색으로 이렇게 확장된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인데요. 전주의 인구가 66만 명을 정점으로 찍고서 급격하게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5년 4월 말 현재 63만 1,587명으로 상반기 중에 63만 명선이 무너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더구나 인구 추계상 2035년 인구를 61만 3천으로 예고하고 있지만 이러한 감소 추세는 더 가속화될 수 있다고 말하고 합니다. 저는 도시계획에 대한 글을 쓸 때 종종 미국의 디트로이트를 거론하곤 합니다. 디트로이트가 도시 파산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위기에 처한 핵심 원인은 자동차 산업의 쇠퇴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변화되는 현실에 대비하지 않고 도시의 위기를 가속화시키는 방향으로 방치되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합니다. 끝없이 이어진 교회화 현상,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과 그로 인해 텅 비어버린 도심은 도시의 지속 가능성에 중대한 의문을 던졌습니다. 한때 뉴욕과 시카고에 이어 미국 4대 도시로 찬란했던 디트로이트가 폐허의 도시로 전락하는 과정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네, 길벗 PD님께서 지난 방송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주시고 오늘 다룰 주제에 대해 설명을 곁들여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를 함께 나눌 두 분을 소개하고 본격적으로 대화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했을 첫 번째 게스트입니다. 지난 방송에서도 전화로 잠깐 출연하셨죠. 그리고 뭐 이렇게 몇 번 자주 뵙는 것 같은데요. 네, 전북환경운동연합의 문지연 사무차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30주년 기념식 어떻게 잘 치르셨나요? 왜 안 오셨나요? 제가 네 너무 가고 싶어요. 네. 네, 선행사 지구회와 전북환경운동연합의 30주년 행사 잘 마무리했고요. 행사 진행에 있어서 다 회원들의 손길로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초록의 시선 책자도 그랬고 영상, 비전, 무대, 공연, 음식도 너무 좋았다고 또 이야기도 하셔가지고 그래요.
네, 그래서 네. 그렇게 회원들과 함께 했습니다. 함께 그리고 했어야 되는데. 환경운동연합의 또 장점 중에 하나가 지역과 연대하고 단체와 연대인데 그 같이 함께 해주는 연대 지역들이 함께 와주셔서 좀 너무 오. 좋았던 기억이 나요. 근데 네. 제가 문구 하나를 갖고 왔어요. 왜냐면 네. 30주년이니까. 네. 아, 그래서 이 그렇습니까? 문구가 저는 좀 가슴을 좀 네. 울렸어요. 아, 네. 네, 여기 가슴 울리게 그럼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그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제가 환경운동연합이 창립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회원 시민 여러분과 함께 걸어온 길 위에 푸른 숲이 살아나고 갯벌의 숨결을 지켰으며 흐르는 물길에 생명을 다시 뛰놀았습니다. 플레임 가득한 초여름밤, 전주천 바람 따라 초록의 시선에 소중한 30년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단순한 축하 자리를 넘어 앞으로 30년 기후위기와 생태전환의 시대를 살아갈 우리의 새로운 약속을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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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짐한다는 말이 음, 지금까지 30년의 활동도 대단한데 또 앞으로의 음. 다짐까지 하니까 더 그 말이 저는 좀 더 음. 울림을 주는 것 같네요. 아, 고맙습니다. 그리고 네. 끝나면서 동영상 네. 찍은 거 보니까 문지연 사랑합니다 이런 것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들리던데요. 인기가 좋았습니다. 아, 네. 네. 굉장히 많은 팬을 보유하는. 네. 네. 아, 네. 그리고 너무 팬 하시, 좀. 네, 평소에 많이 뿌리고 다니시나요? 아, 네, 그럼요. 뿌립니다. 네. 그리고 함께 타는 버스 시민 연대 활동도 하고 계신다고 저희 음. 처장님. 맞아요. 저희가 아무래도 교통 중심이니까 이 음. 활동도 저희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신 분도 계실 것 같거든요. 네, 잠깐 소개를 좀 네. 드려볼게요. 네. 함께 타는 버스 시민연대 제가 집행위원장이었습니다. 현재가 아닌가요? 근데 지금 올해는 잠깐만요. 활동을 소개해달라고 했더니 집행위원장이었다고 지금 그게 짱이라고 아니고요. 지금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 자랑을. 직책을 내려놨다 잘렸다 아.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거고요. 그 제가 함께 타는 버스 시민연대 활동하기 전에 생태교통 시민행동으로 제가 길버님을 처음 만나게 됐어요. 그 역사가 있고. 길버님은 자전거 행동의 대장, 네. 저는 버스 행동의 대장이었습니다. 두 분 다 잘리신 거죠? 네, 잘렸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런 거. 근데 저희가 그 함께 타는 버스 시민연대가 어떤 데인지 되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과거에는 버스 타자 이런 행동들로 했다가 이제는 정책을 좀 바꿔보자 이런 얘기를 했었고 시민들이 원하는 노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민들이 원하는 노선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했고 근데 저는 그 틈 안에 들어가 보니 노선이 버스 회사 행정에서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지 시민들이 아무리 뭐라 해도 될 수 있는 조건들이 아니었다라는 걸 느꼈어요. 어머 세상에. 그 벽에 좀 넘는 네. 그 뭐라고 그러죠? 어. 시민들이 원하는 간선 버스를 좀 네. 만들게 됐고 이제 그게 저는 첫 시작이라고 봐요. 그 구조를 흔드는 그 흔드는 시작이 됐고 지금은 이제 BRT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대중교통 중에 버스가 그 차로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싸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또 말하고 싶기도 해요. 근데 진짜 진정한 버스를 위한 노선이면 좋겠고 자리였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한번 잘 지켜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시민의 눈으로. 네. 그 시민의 눈으로 이 버스 관련한 걸 함께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함께 타는 버스 시민연대 문지연 차장님께 연락을 하시면 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맞죠? 좋습니다. 네. 네. 저희 이런 홍보를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지금은 아직 부족하지만 네. 나중에는 네. 많은 영향력을 네. 펼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대중교통과 도시 이야기를 이야기하며 빼놓을 수 없는 전문가 한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전북대학교 도시공학과의 장태영 교수님. 네, 도시공학 특히 전주의 교통 문제와 관련해 깊이 있는 시각을 들려주실 거라고 오늘 아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인사 안녕하세요. 부탁드릴게요. 전북대학교 도시공학과 장태현 교수입니다. 네, 교수님 저희 이렇게 어때요? 라디오 공동체 방송 처음이시죠? 예, 처음인데 네. 은근히 떨리면서도 편안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사람들이 네. 편해해서. 네, 저희가 다 좀 편하게 생겼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교수님 지난해 12월에 교수님과 버스 이야기를 나누려다가 아마 저희가 이제 방송에 모시려고 했었는데 이제 시국이 갑자기 급변하는 바람에 아마 미뤄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도시공학 중에서도 어떤 분야를 주로 연구하신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이제
주로 교통 계획 분야 부분인데요. 좀 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사람들의 통행 패턴, 오. 통행 행태 부분에 대해서 주로 연구를 했었어요. 이제 네.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는 네. 그 통행 연계에 대한 형태 부분을 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과거에 오일 쇼크라고 해가지고 기름값이 굉장히 많이 오를 때가 있었어요. 네.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시민들이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잖아요. 자동차 중심의 나라인데, 근데 그분들은 아침에 아이를 그 유치원에 맡기고 네. 또 샌드위치 집에 가 샌드위치 아침 먹고 그다음에 세탁소 가서 옷을 맡기고 휴사 가고 휴사 끝나고 나오면서 또 다시 옷가게 가서 옷 찾고 아이 찾고 이렇게 하면서 쇼핑까지 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그 통행 거리가 길어요. 오. 그래서 기름을 아낄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연구한 네. 것이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도입이 됐는데 아. 아예 유치원을 휴사에 휴사에 그 우체국도 다 만들고 세탁소도 만들어서 네. 한 번에 그 휴사 가서 다 처리해서 통행량을 줄이는 그런 연구를 주로 이제 미국에서 많이 해서 네. 상당히 미국의 그 통행량을 줄이는 그런 효과를 보게 돼서 오. 그걸로 논문을 써서 이제 한국에 들어왔고요. 아, 그러셨구나.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통행 행태와 관련지에서 수요 예측 부분이 이제 또 메인으로 이렇게 연구를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백화점이 생겼을 때 네. 그 백화점으로 인해서 교통 발생이 되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 교통 발생된 교통이 주변 도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얼마나 정체를 일으키고 그럼 거기에 따라서 뭘 도시 교통 관련 시설들을 도로를 넓혀야 되는지 신호등을 더 설치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안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통 정책적인 거 네, 네. 이렇게까지 연구를 네. 하고 있고 최근은 아니지만 2010년도에 네. 이제 오늘 주제하고도 좀 많이 관련이 있는데 네. 우리 전라북도가 인구가 감소하면서 특히 농촌 지역이 버스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뭐 2시간에 한 대, 3시간에 한 대씩 버스가 오고 또 노인들만 살다 보니까 이게 승객도 없고 이게 네.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이제 보조금은 계속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연구를 2010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2010년도에 네, 그래가지고 이제 15년 전이네요. 예, 그래서 네. 처음 이제 제안을 한 게 뭐냐면 수요 응답형 교통이라고 수요 응답형 2010년도부터 교통. 이제 그 연구를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10년도에 연구를 해가지고 2015년도에 우리나라의 그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을 개정을 시켜서 거기다가 수요 응답형을 넣어가지고 그 국비 지원이 가능하게끔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이게 확산이 됐어요. 그래서 한동안 네. 제가 그 수요 응답형 전도사로서 네. 좀 전국을 좀 다니면서 많이 홍보도 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국토부는 도시 지역, 또 농림부는 농촌 지역에 국비 지원을 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가장 대통령상 받고 모범적인 네. 지역이 완주군. 아, 완주군요. 완주군의 시범 사업을 처음 시작을 했는데 거기가 네. 성공이 됨으로써 네. 이게 법 개정까지 갈 수 있게끔 기반이 된 도시가 우리 전라북도의 완주군입니다. 그렇구나. 사실 저도 처음 듣는 얘기라서 잘 모르거든요. 근데 완주군에 그러면 어느 지역이 시범 사업이 진행되었을까요? 처음에 동상면을 시작으로 했어요. 네, 동상면. 동상면에서 네, 좀 꼴짝이잖아요. 네, 꼴짝이고 버스가 거의는 2시간 한대 거의 3시간에 한 대씩. 네.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나가는 정도예요. 근데 이 수용도합형이라는 것은 이제 전화를 해서 콜로 해서 불러드리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에 노인들이 전화 이거 하는 것도 힘들고 익숙하지 않고 그렇죠. 그래서 반발도 있는 상황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농촌 주민들이 버스 타면 한 번에 전주 나오기를 원하거든요. 네, 근데 그렇죠. 수용답형을 하면 면 소재지에서 버스를 갈아타야 돼. 아. 이 버스는 면 소재지까지만 오고 네. 지금 말하는 우리 지간선제 시초가 이제 그거예요. 지간선제가. 그게 도입이 방금 말씀하셨을 때가 그게 2010년도, 네, 15년도. 15년도 이제 정도요? 10년도까지 연구를 해서 그걸 이제 법 개정이랑 네. 시범 사업을 어떻게 할 건가 계획을 짜가지고 네. 시작을 한 것이 이제 완주군 동상면과 정읍의 산내면. 정읍 산내면은 실패를 했어요. 마을 주민들이 우리는 그냥 버스 하루에 한 대만 와도 좋으니까 네. 전화하기 불편하고 갈아타기 불편하다. 변화를 힘들어하셨군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는 실패를 하고 완주군이 좀 성공적으로 해서 그거 가지고 이제 그 국토부랑 협의하고 전라북도랑 같이 네. 해서
전국에서 가장 좋은 시책 사업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그 당시 대통령상까지 전라북도가 그러셨군요. 받고 아. 그래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좀 확대가 돼 있어요. 네. 저희가 엄청난 분을 모셨네요. 그래서 네. 지금은 이제 그 부분으로 제가 중점적으로 연구를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듣다가 갑자기 좀 궁금해서 예. 여쭤봤는데 그 천원 택시라고 해가지고 그 면 단위까지 예. 소재지까지 이렇게 택시로 하고 나머지는 버스를 타는 그것하고도 좀 연계가 돼 있는 예,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택시 DRT가 있고 네. 버스 DRT가 있어요. 네. 택시는 그 전라남도에서 처음 생겼어요. 아. 왜냐면 전라남도에 섬이 많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근데 섬은 버스가 다니기가 힘들어. 그렇죠. 그 배가 들어올 때만 네. 버스가 한 번 움직여야 돼. 네. 그러다 보니까 버스 운행하기가 힘드니까 거기는 네. 택시를 가지고 배 들어올 때만 택시를 실어놨어요. 그렇게 해서 100원 택시 막 네, 이렇게 네. 해야 나왔는데 네. 이제 우리 전라북도는 그 버스형 DRT 수용 답변 그래서 스타렉스라고 하는 한 12인승짜리 네. 버스. 그래서 지금 완주군이랑 보면 이렇게 네. 차에 이렇게 네. 써 있을 거예요. 작은 버스. 예, 작은 네, 버스를 네, 해가지고 그런 이게 네. 완주군에 마을 버스도 마을 있고 버스. 콜버스, 네. DRT도 있고 그다음 100원 택시도 있고 아. 그 상황에 맞게 다양한 여러 그 가지로. 대중교통 서비스가 네. 들어가게끔 어, 상황에 맞게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완주군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완주군의 사람들이 의외로 좀 그런 걸 좀 그래도 많이 잘 이용하고 있는 듯한 예. 느낌은 그 당시에 과거에보다 들어요. 확실히. 그 당시에 군수님이 박성일 군수님이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셨군요. 공약의 첫 번째가 교통 1번지. 예, 그것을 저기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네. 시기적으로 잘 맞았어요. 그 정책. 그래요, 맞아. 완주군이 항상 교통 문제가 네. 예전에 정말 항상 그 수면 위로 올라왔었던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필요한 곳에 필요한 대중교통을 네. 넣는 거. 네. 그 상황에 맞게 음. 그렇게 해서 다양하게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뭐 지금 이런 얘기를 해좀 완주의 사례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이제 다양한 지역에서 인구 감소나 지역 소멸에 대한 고민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줄어드는 인구 속에서 이제 대중교통은 어떠한 위치를 좀 가져가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현재 같은 인구 추세가 줄어들면 우리들은 어떤 문제를 좀 중심으로 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지 혹시 좀 말씀해 주실 수 이제 있을까요? 인구 감소의 네. 초점보다는 네. 고령화가 문제거든요. 고령화. 인구가 네네. 감소된다는 것은 젊은 층이 없기 때문에 네. 전주도 아마 인구가 뭐 지금 4월 달까지 한 63만 달에 1,000명씩 63명. 빠져나간 네,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통계청에서는 전주 인구를 59만 명까지로 정해 놓으신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런 상황인데 4월 달에 그 전북일보 기자님이 전화가 왔어요. 네. 근데 이렇게 취재를 하다 돌아다녀 보니까 노인 부부가 터미널 근방에서 택시를 타려고 기다리는데 택시를 타려고 손을 계속 흔드는데 택시가 그냥 지나가더래요. 요즘 다 카카오로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기자가 택시 기사한테 물어봤대요. 네. 왜 그냥 지나가냐 했더니 다 지금 예약이라 네. 자기들도 안타깝대요. 그 이렇게 미리 콜을 땡 이렇게 해놨으니까 예약을 이게 본인들도 노인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모셔드려야 되는데 자기도 예약받고 가는 중이라 너무 아쉬웠다고 이걸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냐는 이제 저한테 인터뷰를 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이제 누구한테나 다 닥칠 수 있는 네. 일이고 그렇죠. 대중교통의 문제가 네. 제가 볼 때는 저는 지금 어디 다니면서 대중교통 활성화라는 이야기는 안 해요. 네. 그 시기는 끝났다고 봐요. 네, 네, 그리고 네, 이제 네, 네. 우리 길버님이라고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모르겠는데 네. 왜냐하면 모든 타 지역을 저도 다녀보면은 네, 대중교통을 가지고 특강도 하고 DRT 홍보 차원에서 다녀보면은 지금은 상당히 대중교통으로서 활성화 시기는 지났고 네. 이제는 고령화에 대비한 대중교통의 방향들을 어떻게 정할 건가가 지금은 지자체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 지금 상황들이에요. 네. 그래서 아마 우리 전라북도의 일부 도시들도 지금 그걸 대비를 하고 있기는 있어요. 네. 아직 전주는 조금 덜 하고 덜 있고.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이야기도 조금 겸해서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지금 대비하고 있는 방향은 또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이제 교통의 그 기술이라는 것이 계속 지금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그 익산시만 하더라도 조금만 지나면 자율주행차가 도입이 돼요. 네. 그래서 익산에서 원광대까지. 그래요? 배산 저 아파트까지 해서 자율주행으로 이제 차량이 운행되는 이제 그런 부분에 역에서 배산까지. 예, 그다음에 네. 원광대 익산역에서 학교, 학생들 학생들. 이렇게 통학으로 이렇게 이제 그 계획이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와. 지금 군산도 지금 그 화물 트럭 자율주행 시범 구역 정해서 지금 운행하고 있고 실험을 하고 있고요. 그래요. 그래서 도로상에서. 예, 그래서 지금 그런 쪽으로 지금 이게 전환이 되면서 네. 뭐 고령자도 충분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고 이걸 대비를 하고 지금 뭐 서울 같은 데는 지금 자율주행 버스 운행하고 있잖아요. 중국 같은 데도 지금 아예 중국은 얘기를 많이 네, 들었거든요. 저희 나라도 지금 거의 이제 가까이 한국에서도. 다가와 있어요. 어. 거의 이제 4단계, 우리 5단계까지 하면은 이제 거의 완벽한 자율주행 지금 우리나라 기술이 네. 4단계까지 와 있기 때문에 그 자율주행에 대해서 항상 그 책임 소지의 문제 때문에 그게 딜레이 됐었잖아요. 예, 예.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건가요? 그래서 이제 한 단계 정도만 남아 있어요. 아. 한 단계 정도만 넘어가면 이제 완벽하게 아. 모든 것은 이제 완벽하게 되는 그런 그래요. 부분이라 우리 지역에서도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네. 있는 상황이고 그 다 익산시도 국비 받아다가 네. 공모사 돼서 하고 있는 아. 그런 상황이라 조금 네. 저희 전주시는 안타까워요. 필요한데 우리 전주시 같은데 한옥마을 같은데 전 지역과 한옥마을을 네. 자율주행 그렇죠. 이렇게 연계하거나 전주는 지금 빚부터 갚아야 돼서.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중간에 이렇게 하면 안 돼. 아무튼 그리고 이제 네. 그 문제도 있었고 최근에 이제 나이 70세 되면 운전면허 반납제도가 맞아요. 시행되고 네.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선택이다 보니까 선택인데 이제 이게 많이들 75세 되면은 거의 이제 운전 못 해요. 그리고 네. 75세 이렇게 넘어가면 버스 타기도 힘들어. 네. 민폐가 되고 네. 위험하고 넘어지시거나 넘어지고 이렇게 그러고 그런 것들이 또 다른 승객의 위험하시고. 민폐가 주는 네. 부분. 저도 버스 타다가 봉변당한 일이 좀 몇 번 있었어요. 막 급출발 아, 앞에 사람하고 부딪힐 뻔도 알고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이 운전면허 반납에 따른 우리 전라북도도 좀 시행을 하기를 지난번 진보당에서도 요구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못한 네. 이유가 있어요. 네. 어떤 도시 때문에 못하게 됐는데 그래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다른 도 단위들은 전라북도 말고 다른 도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충청남도에서 이게 처음 시작을 했어요. 도 단위에서 70세 이상 노인들 무료. 무료 버스. 그래가지고 네. 무료 탑승. 무료 탑승. 우리 서울의 네네. 지하철 무료로 네, 타듯이. 네, 무료로 하는 것처럼. 그래서 가서 자문도 하고 왜냐하면 이게 잘못하면 이제 노인들 복지하고도 네. 중복이 되고 선거하고도 네. 중복이 돼서 이제 그런데 그걸 이제 충남의 도지사님이 어떻게 잘 풀었더라고요. 각 부서를 국가 중앙정부를 다니면서 네. 그래가지고 잘 먼저 도입을 해서 운행을 하고 있어서 왜냐하면 우리 지방에 사는 노인들도 서울에 있는 노인들에 비해서 지금 차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교통에서 네. 그리고 굉장히 열악한 거죠. 대중교통 접근에 대해서 열악한 부분이라. 네. 어르신들은 지금 이렇게 몇 세 이상 무료가 전혀 없으신 건가요? 지금은 없죠. 버스가. 지금 버스는 전혀 교통비로가 없으시군요. 아마 통장으로 지원되는 게 있을 거예요. 몇만 원. 네. 근데 이렇게 서울시처럼 아예 몇 세 지하철, 이상 뭐 이렇게는 이게, 없는. 그래서 지금 네. 충남은 완전히 다 70세 이상은 다 충남은 무료하고 네. 또 여객선까지 아마 작년에 포함시켜서 여객선 타시는 노인들도 이렇게 네. 지금 하는 그런 왜냐하면 그게 사회적으로 노인분들이 자주 활동을 해야 의료비가 적게 들어가거든요. 그럼 움직이셔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게 맞습니다. 아까운 돈이 아니에요. 네. 아까운 돈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런 대비들이 앞으로 대중교통은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된다. 네. 예. 뭐 이렇게 막 얘기하다 보니까 저 교수님한테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 저도요. 처장님 얘기도 처장님 지금 어. 네 옆에서 지금 언제 치고 들어갈지 막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처장님 중간에 궁금한 부분 있으셨을 것 같은데 꼭 저희가 질문하지 않더라도 네. 이렇게 교수님한테 네. 질문하고 해도 될 것 그렇게 같습니다. 장 교수님이 뭐 대중교통 활성화는 전주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다 대중교통 활성화예요. 그러니까 방식이 달라진 거라는 그죠. 거죠. 어떤 방향으로 네, 받아야 되냐. 그러니까 과거하고는 과거하고 다른- 전환이 돼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그 말씀. 전환에 대한 이제 포인트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네. 거여서 그러니까 오해 대중교통 활성화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라라고 전 명확하게 좀 이야기하는 거고 저희가 그 오늘 활동가들하고 대화를 했어요. 네. 몇 살에 면허를 반납할 것이냐 뭐 이런 논의를 좀 했었는데 대부분 다 70세, 80세까지도 이야기하시는 분이 네. 있었어요. 아까 80세는 왜 그랬냐면 민폐 끼칠까봐. 아까 그런 얘기도 좀 살짝 나오긴 했는데 저도 만약에 운전면허증을 반납했을 경우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 뭘까? 그렇죠. 전주는 현재 한계는 버스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네. 현실은 진짜 있다. 네. 이런 얘기는 좀 네.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어서 다양한 형태의 고민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저도 뭔가 좀 알아보긴 했어요. 네. 그
뭐지? 이제는 양보다 질이다. 양으로 승부할 때는 이제 끝났다 이런 네. 생각이 들고 질로 어떻게 촘촘하게 한 명 한 명을 설득하고 만족시킬 것인가 이게 이제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도시기본계획에서 네. 교수님하고 함께 이제 기본계획위원회 도시 아, 같이 활동도 했었는데 네. 매번 들 때마다 느끼는 건 현실적인 내용이 전혀 없었어요. 아, 그래요? 다들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 같은 느낌이 저한테는 계속 들었던 거거든요. 예를 들어 인구 같은 경우에요. 네. 2035년 전주시 도시기본계획에 들어가 보면 인구가 75만 명에 책정되어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든요. 근데 75만 명이요? 네, 지금 저희는 62만 명까지 간다. 아까 59만 명까지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도시의 확장만 이야기하고 있고 건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부분 하나랑 또 하나는 대중교통을 살펴보면 그냥 매번 똑같은 문제예요. 뭐 노선이 문제다, 뭐 정류장이 문제다, 시스템이 문제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지 실제로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촘촘히 이제 인구가 감소할 경우 뭐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은 구체적으로 담겨 있지 않아서 실은 현실과 그다음에 종이는 너무 페이퍼는 다르게 놀고 있다. 네. 그 안에서 우리는 항상 괴리감이 느끼고 그다음에 도시기본계획 안에서도 시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거가 저는 그 페이퍼의 네. 가장 큰 문제라고 좀 봐지기도 해요. 그 지난주에 김세혁 의원 오시고 뭐 얘기하면서 도시기본계획 네.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충분히 구조적인 거는 만들어져 있어. 이 도시의 전체적인 것에 대한 계획을 설계하게 되어 있고 5개년씩 해서 이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재계획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실효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느낌이 맞아요. 지난번에도 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구조가 없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실효성 있게 만들어낼 수 있냐라고 하는 그러한 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시민 참여형으로 네. 도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많은 시민이기 때문에 이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거기에 담아낼 수 있냐라고 하는 좀 기본 계획이 거의 다 그러기는 해요. 문화 관련한 것도 그렇지만 답답한 게 그래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바꿔나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좀 모색해봐야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도시 네. 대중교통 계획을 보면 노선 체계 문제다, 대중교통 시설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기에 따른 계획이 노선 개편해야 된다, 네. 지간선제 도입해야 된다, 버스 정류장 개선해야 된다, 그다음 전자 노선도 설치해야 된다, 신교통수단 도입해야 된다, 검토해야 된다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촘촘한 계획들이 전혀 안 보이는 거죠. 예를 들어 전라북도 종합계획에는 이 정도 수준이면 저는 이해하겠어요. 근데 전주시의 대중교통에 대한 계획이 현저히 그냥 대중교통 버스에만 메모되어 있고 그 외에 아까 인구 소멸에 있어서의 다양한 방법이나 완주군에서의 경험들이 안 담겨 있는 것 또한 저는 네. 전주시의 현실에 좀 문제다라고 생각도 들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안에도 기본적인 어떤 철학이나 방향이나 이런 게 부재한 게 아닌가. 근데 우리 시민단체들하고 네. 저도 이제 그 대중교통 협의회 이렇게 하면서 거버넌스 활동하면서 보면 이게 조금 이걸 어떻게 시민단체들을 설득해야 되는가 한 부분도 있어요. 네. 지금 강하게 뭐 네.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BRT 하면서 뭐 지간선제 해야 된다는데 네. 지간선제하면 그 시민들한테 굉장한 불편을 주는 거예요. 버스 이용료를 떨어뜨려요. 모든 시민은 한 번에 버스 타가지고 한 번에 가기를 원해요. 네. 근데 지간선제는 갈아타는 거야 이게. 네. 누가 갈아타려고 안 해요 이거. 근데 계속 지간선제를 하자 막 이거예요. 막 BRT를 하고 뭐 전주 완주 지금 통합을 때 완주군에다가 네. 지간선제를 하겠다. 완주군민을 피해를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설명을 해도 지간선제를 하면 안 된다. 이건 지간선제를 하자는 것은 네. 적은 버스 가지고 보조금 많이 나가니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운영자 차원에서의 이게 행정 차원에서 효율성을 높이자는 의미지 시민한테 편리함을 주는 건 아닌 거거든. 이게 불편함을 주는 거지. 근데 네. 굉장히 이것을 이해가 조금 이게 잘못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두 분의 그게- 말씀을 제가 조금 네. 그 중재해서 정리를 네. 해드리자면 네. 그 일종의 그 예를 들면 지금 나왔으니까 지간선제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다뤄져서 정말 그 전주의 그 대중교통을 좀 손보고 개선되고 또는 더 그 활성화되는 측면에서 작동할 것인가 충분하게 좀 검토해보고 의견을 나눠보고 해야 될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에게서는
그게 이미 답이 정해지고 지침으로서 딱 만들어져 있어요. 토론되지 않고 이렇게 뭐가 이렇게 돌출돼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일테면 교수님은 그런 것들을 거듭해서 보다 보니까 이런 형태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교수님께서 그 지적하시는 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당장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노령인들인데 앱을 사용하지 못해서 네. 버스 택시를 못 잡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과 겉돌고 있는 현재 뭔가 논의에 대한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맞죠? 저는 잠깐 거기에 좀 약간 고민을 좀 잠깐 이야기하자면 네. 전주시 버스 노선은 엄청 길었어요. 네. 노선이 되게 길었어. 네. 근데 나는 어디를 가려면 되게 빨리 가고 싶은데 한참 돌아서 가야 돼요. 남부시장 가야 되고 꼬불꼬불꼬불 중앙시장 가야 되고 아. 이러니까 한 네. 번에 간다라고 하는 그 간선의 의미로 저희가 제안을 한 건데 이제 교수님은 교통학자니까 네. 이거는 행정 중심의 생각일 수 있다. 근데 아. 시민의 마음을 좀 어떻게 읽어서 교통학자로서 부탁드립니다. 좀 안을 잘 만들어주면 이게 좋겠어요. 이게 전주 버스의 노선이 네. 그 환경이 네. 좀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전주 버스가 완주군까지 다녔잖아요. 네. 그 초창기에 지금 2000년대. 그렇죠. 짧았지만, 그래서 보조금은 계속 올라가고 네. 네. 버스는 노선은 굉장히 길고. 길고 완주군 어. 막 고산에서부터 너무 막 길어. 저 평화동까지 다니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그래서 완주군의 협조가 조금 처음에는 안 됐어요. 그래서 완주군에 대한 조금 안 좋은 감정은 있었죠, 초창기에. 그래서 일단 완주군부터 정리를 하자. 네. 네. 그래서 그 생태교통 기본계획도 네. 수립할 때 맞아. 완주군은 전부 그치. 자르는 걸로 맞아요. 했어요. 아, 전주 그러셨구나. 버스는 무조건 완주군 면 소재지까지만 네, 가고 네. 나머지는 완주군 니네가 알아서 하라. 네. 이렇게 해가지고 계획을 짜가지고 거기에 맞게 1단계 지간선제, 2단계, 지금 3단계까지 지금 완주군이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해왔어요. 네. 이제 그다음에 거기에 마무리가 되면 그다음에 전주를 이제 다시 손을 보려고 정비를 하려고 하는 찰나에 이제 갑자기 막 BRT가 나오고 노선 전철화가 나오면서 이게 이상하게 섞어져 버렸어요. 저도 전주시 버스 가지고 이게 다가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거 너무 강해. 시민이 우리 단체분들이 우리 지속협의랑 이들은 완전 그 머릿속에 노선 전철화 네. 막 BRT 이게 막 해가지고 왜냐하면 이건 상황이 틀려요. 저도 꾸리찌바 갔다 왔지만 그 꾸리찌바의 노선 전철화 개념을 여기다 넣는다는 건데 실제 꾸리찌바나 보고타 이런 데는 도로 폭이 200m, 250m 이래요. 거기에 버스 전용 중앙 차로가 쫙 들어가 가지고 단선 노선 도시 형태가 이렇게 길게 형성돼 있고 그 간선축 하나면 해결이 될 수 있는 도시의 구조와 근데 완전히 상황이 다른 데다가 막 네. 노선 전철화라는 것을 여기다 넣는다고 억지로 넣다 보니 이게 지금 BRT가 아닌 중앙버스 차라인데 근데 중앙버스 차로에서 이게 역할이 제대로 될 줄 신호 있고 정류장 매번 다 서고 이러다 보면 네.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그러면 이게 그 뒤로 이게 전주시의 버스 정책에 대해서 저 자신도 정리를 못했어요. 완주군은 지금 정리를 해 나갔는데. 저희 진짜 너무 계속 얘기를 듣고 싶은데 잠깐 저희가 노래 한 곡 듣고 하겠습니다. 네. 신해철 음악은 저희 문지연 처장님께서 네. 선곡해 주셨는데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요? 내일이면 늦으리라고 하는 저 때 그 환경 콘서트가 MBC에서 했었습니다. 근데 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좀 꿈을 꿨던 것 중에 하나가 환경운동연합에서 꼭 환경 콘서트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도 좀 있는데요. 이 노래 들으면 네. 이게 약간 감성이 졌습니다. 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교통도 네. 시민들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뭐 그런 세상을 꿈꾸면서 함께 들어주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신해철의 더 늦기 전에 음악 듣고요. 저희 교수님 말씀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보면 힘들었던 지난 세월 앞만을 보며 숨차게 달며 여기에 왔지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남아있지만 이제 여기서 걸어온 길을 돌아보네
푸른색 거품을 가득 싣고서 흘러가고 공장 굴뚝에 자욱한 연기 속에서 내일의 꿈이 흐린 하늘로 흩어지네. 하늘 끝까지 뻗은 회색 빌딩 숲, 이것이 우리가 원한 전부인가. 그누구가 미래를 약속하는가. 이젠 느껴야 하네. 그 언젠가 아이들이 자라서 밤하늘을 바라볼 때에 하늘 가득 반짝이는 별들을 두 눈 속에 담게 해줘. 그 언젠가 아이들이 자라서 밤하늘을 바라볼 때에 하늘 가득 반짝이는 별들을 눈 속에 담게 해줘. 하늘 끝까지 뻗은 회색 빌딩 숲, 이것이 우리가 원한 전부인가. 그 누구가 미래를 약속한가. 이젠 느껴야 하네. 떠들기 전에 언젠가 아이들이 자라서 밤하늘을 바라볼 때에 하늘 가득 반짝이는 별들을 눈 속에 담게 해줘. 언젠가 아이들이 자라서 하늘을 바라볼 때에 하늘 가득 반짝이는 별들을 눈 속에 담게 해줘. 저 하늘 촘촘히 박혀있던 우리의 별들을 하나 둘 헤아려 본 지가 얼마나 됐는가. 그 별들이 하나 둘 떠나고 힘없이 꺼져가는 작은 별하나. 자,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라고 생각하나. 우리는 저 별마저 외면하고 떠나보내야 하는가. 여러분께서는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통해 현아와 길벗의 도시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방송되며 목요일 저녁 6시에 재방송됩니다. 또 공동체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청취 가능하고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 현아와 길벗의 도시이야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댓글을 살펴보니까요. 저희의 단골 손님 이칸도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댓글을 남겨주셨군요. 저희 방송을 들으면 라디오가 타고 싶다고 하시네요. 다음에 자전거. 네, 라디오가 타고 싶다고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저도 라디오를 타고 싶은가 보네요. 자전거를 타고 싶다고 합니다. 네. 나중에 이칸도님 저희와 함께 라디오 자전거 라디오를 자꾸 달려가지. 자꾸 라디오를. 자전거 함께 저희 네. 길번님과 미리 약속해서 타시면 네. 어떨까 싶은데요. 네. 네, 이칸도님 다음에 한번 따로 연락을 드려서 저희와 함께 동행하시죠.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생각보다 지금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네 앞선 얘기를 좀 아쉬워요. 그냥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네.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할 얘기가 너무 어, 많은데요. 그러니까 교수님하고 저하고는 생각이 같으면서도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충분하게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좀 그런 얘기를 하고자 했지만 시간이 좀 부족했고, 근데 그 교수님하고 저하고는 비교적 그래도 그걸 전제로 하고 있어요. 생각의 차이는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맞춰갈 수 있는가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는데 네. 아쉬운 것은 이제 그게 안 되고 있다. 큰 범위에서 그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러다 보니까 그 기본 계획 같은 경우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건데 형식적인 틀로서는 오히려 뭐 시민의 어떤 참여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강제하고 있지만 그건 네. 어디까지 형식적으로 거쳐와서 네, 그 제출되기 때문에 항상 문제인데 네, 아까 그 말씀했다시피 김세호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답은 이제 거기에서 시작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결론적으로 좀 정리해가면서 어떻게 담아갈지 이런 얘기를 좀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꼭 나와주십시오. 네, 교수님 얘기 특히 막 빨려드는 것 같아요. 네, 네. 우리가 좀 그런 얘기를 더 많이 뵙고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요즘 지금 기획방송으로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데요. 공통 질문 하나 드리고 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다 동감하시겠지만 이 자치단체 시대가 열리면서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도시계획이 함께 흔들리는 모습 참 심각한 문제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중장기적인 비전으로 설계되고 그 비전을 잃지 않고 꾸준히 실행되어야 하는데요. 일관성과 방향을 잃은 도시계획을 마주하면 현실을 안타깝게 느끼곤 합니다. 앞으로 전주가 더 나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세우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실천적인 과제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먼저 문 차장님께 여쭙고 교수님 얘기가 더 네. 궁금하긴 하는데요. 네. 그리고 저는 교수님이 좀 이렇게 정리. 안고 네, 정리를 좋습니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약간 이런 단어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자체장이 교체되면서 도시 비전이 리셋된다. 그러니까요. 그 저희가 이제 충격로 네, 항상 거리도 느끼는. 받고 네. 물론 자전거 도로도 있고 그런 걸 보면서 리셋의 의미가 이런 거구나. 그리고 지자체장의 브랜드화. 네. 그러니까 자기 그 장의 그런 비전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과거의 지자체장의 그런 내용들을 다 없애는. 지우는. 네, 이런 게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 아까 이제 교수님하고 잠깐 이야기도 했어요. 국가 단위 계획하고 자치단체 네. 계획하고 좀 통일성 있게 같이 가는 네. 맥락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분절됐다. 같이 아. 가지도 않고 소통도 안 된다. 어. 이런 문제도 좀 하나 있고 네. 또 하나는 도시계획의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네. 시민들과 소통하고 네. 뭐 예를 들어 시민계획단도 만들고 주민들의 참여단도 만들어서 의사결정을 하고 그거를 공동으로 좀 설계하는 과정들이 우리한테는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그런 걸 잘 해놓고 나면 다들 다 동의할 거 아니에요. 아까 이제 길번님이 맨날 말하는 모두에게 물어보는 공론장에. 네, 공론회장이 네.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방향 하나랑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그냥 페이퍼로 끝나지 않고 뭔가 현실화되는 우리는 모습을 계속 경험해야 이게 왜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우리 안에서는 한 번쯤은 꼭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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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이런 얘기를 안고 교수님이 또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 제 말을
앞에서 해주신 것 같은데 아니, 가장 네. 이쪽을 전공하다 보니까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이 자치단체장이 이제 아무래도 출마를 할 때는 본인만의 어떤 그 계획이 있고 그 도시를 이끌어가겠다는 이제 네. 그러한 어떤 자부심도 가지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많은 전문가들이 또 거기에 맞춰서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교통 전공자로서 교통은 항상 중립으로 있으려고 하는 많은 노력은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여전히 가장 큰 문제는 자치단체장이 이제 그런 마음을 갖더라도 역시 시민의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실제 주거지를 선택할 때도 직장하고 가장 가까운데 그래서 가능한 걸어야지 버스 타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주거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어디가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를 건지 이걸 따지다 보니까 도시 자체가 네, 번질 수밖에 맞습니다. 없고 교통이랄까 여러 가지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라서 네. 이게 조금 우리가 시민 쪽에서 조금 더 마음을 좀 다시금 가질 수 있게끔 계속해서 개몽, 네. 홍보, 교육 이것은 좀 우리 많이 시민단체에서도 노력을 해주셨으면 또 이걸 또 출마자들한테 많이 좀 주입을 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뭐 이렇게 기획 방송이 끝나더라도 한번 지금 오늘 다 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충분히 남아 있을 것 같아서요. 똑같이 두 분을 다시 모시고 네, 한번 얘기를 좋습니다. 하면 교수님께서 허락하시면 한번 자리를 마련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죠, 네. 기본님. 오늘 너무 아쉬워서 그래서 좀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저희 교수님 나오셨고 저희 이제 얼굴 잊어버리만 하면 나오시는 네. 저희 처장님과 출연 소감 한마디 하면서 저희 그 이야기는 그래도 좀 하고 싶다. 이야기는 청취자분들에게 좀 전달하고 싶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부터. 대중교통 주제로 오늘 했기 때문에 네. 교통은 아마 100% 이렇게 만족하는 시설은 아닐 거라고 어. 봐요. 그리고 이제 교통은 자체가 파생 수요라서 네. 우리 이제 현아님이 여기 오실 때 뭐 타고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저 오늘 끝나고 한잔 하려고 버스 타고 왔습니다. 오늘 버스 타고 싶어서 오늘 방송국 오신 건 아니시죠? 버스 타고 싶어서. 근데 오늘- 이런 방송을 하니까 버스를 타게 됐네요. 이 목적은 방송이에요. 버스 네. 교통은 네. 파생적인 거라서. 그래서 파생 수요다. 네. 그 그래서 의미군요. 교통은 메인이 네. 아닌 목적이 주가, 아니라. 어떤 목적을 이루어주기 위한 네. 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거기에 따른 100% 만족하는 교통수단은 많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네, 차가 그렇죠. 막히더라도 버스가 불편하더라도 자전거 타는데 조금 자전거 도로가 불편하더라도 만족스럽게 네. 기분상으로도 이렇게 타시는 아. 그런 도시가 서로 만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좋은 말씀. 네. 근데 갑자기 그 말씀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제가 자전거로 한참 이렇게 맛을 붙이고 있을 때는 자전거 타러 출근하는가 출근하기 위해서 자전거 타는가 이런 질문을 많이 받고 근데 사람들이 자전거 타러 출근한다고 자전거 타려고. 어. 네. 그렇게 네.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 모두가 같은 사람들이 아니죠. 그렇죠. 굉장히 이렇게 그 소수의 그러한 목적을 갖고 있는 웃자고 하는 말씀입니다. 진심인 것 같습니다. 저도요, 진심 같습니다. 네, 저희 차장님도 한 말씀 네, 부탁드릴까요? 저는 이제 대중교통이라기보다 그 거버넌스 좀 이야기 좀 해보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누가 참여했냐가 아니라 그 참여가 계획과 집행에 어떤 영향을 줬느냐. 그리고 그게 평가가 돼야 되고요. 그 성찰, 그런 과정에서 성찰되고 계획이 권력에서 오는 게 아니라 시민들에게 되돌아갈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된다.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거버넌스 많이 하니까 네, 네, 네. 그 거버넌스 안에서 성찰, 계획, 그 다음에 평가 스스로 다 전체 단위에서의 평가 우리한테는 그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요즘 드는 또 시점인 것 같아서 네. 이제 그런 얘기 서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거버넌스에 대한 이야기들. 그래서 앞으로 이 거버넌스를 뛰어넘는 또 다른 거버넌스는 어떤 거일까에 대한 네. 그림도 우리는 또 그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죠.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와 있는데 아직도 우리가 상상하는 거버넌스는 아직 네, 오지 네. 않은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현실 안에서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뭐 이런 자리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자리에서도 뭐 이 주제별로의 거버넌스 체제들 이런 게 다양하게 전주에 만들어지면 정말 우리 도시가 좀 더 살기 좋은 도시, 모두를 위한 도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교수님 이렇게 처음 오셨는데 좀 즐거우셨나요? 예, 네.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저도 마음속에만 담았던 이야기를 그래요? 조금이라도 이렇게 풀어놓아서 아, 터뜨린 것 같은 좋았습니다. 네. 느낌이에요. 좀 더 깊은 얘기가 계신 것 같은데 그것도 네. 끝나고 한번 네. 네, 그리고 또 다음에 자리를 마련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너무 인상이 좋으셔서 계속 고맙습니다. 교수님 보면서 얘기하는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교수님 나중에 수업하시죠. 저 그 도강 한번 하러 학교에 들어가야겠네요. 네. 오세요. 네. 네, 문전 네. 차장님도 오늘 지금 여러 번 오시니까 좀 더 편하셨나요? 네, 오늘 즐거웠고요. 그 장 교수님하고 또 인연이 재밌는 게 저희가 대한방지 공론화를 같이 했었거든요. 그때 그 저는 뜨거운 이제 감사 거기가 위에서. 대한방지 네네. 지금 오늘 어저께 맹꽁이가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 항상 저희는 공원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이야기에 저 혼자 있었는데 같이 해주신 분이어서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아무튼 이렇게 두 분의 케미도 너무 좋았고 다음에 방송을 기약을 하면서 네.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할까 합니다. 네, 어느덧 오늘 방송도 이렇게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보이는 흐름과 방향에 대해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도시계획은 때로는 희망만 잔뜩 담긴 현실과는 동떨어진 계획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계획을 그냥 넘길 수 없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늘어날 것만을 전제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인구가 줄어드는 현실에 제대로 대비하지 않으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줄어드는 인구에도 불구하고 도시가 계속 밖으로만 팽창한다면 도시 전체가 순식간에 비어버릴 수도 있겠죠. 오늘 이야기 속에 나왔던 디트로이트의 사례가 바로 그 경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주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이미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10년, 20년 뒤엔 아주 현실적인 문제로 우리 앞에 놓이게 될 겁니다. 지금 제대로 된 고민과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되돌릴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도시 이야기에서는 정답을 찾기보다는 도시계획이 우리 삶에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함께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도시이야기 기획방송 어느덧 3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SG 워너비의 랄랄라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대는 참 아름다워요. 밤하늘의 별빛보다 빛나요. 지친 나의
알지만 세월을 걷다 보면 지칠 때도 있지만 그대의 쉴 곳이 되리라. 사랑해요 고마운 내 사랑 평생 그대만을 위해 부를 이 노래 사랑 노래 함께 불러요 둘이서 라라라.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대 자신보다 나를 아껴준 사랑. 세상이 등 돌려도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그댈 지켜줄게요. 사랑해요 소중한 내 사랑 평생 그대만을 위해 부를 이 노래 사랑 노래 함께 불러요 둘이서 라라라. 그대 품이 나의 집이죠 영원히 라라라.